초역세권의 아파트이면서 초품화의 아파트, 그리고 천을 끼고 있다는 장점까지 있으면서 주변이 신시가지로 변모될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권의 초역세권 아파트이면서 진정한 로또 아파트, 시세 차익이 20억 원을 넘어서 30억 원을 넘어서 여기 생기면 강남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과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은 수도권 거주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역대급 로또 아파트 분양 물량이 나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초역세권의 아파트, 그리고 학군지이면서 인프라 시설이 대한민국 최고의 이제 입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반포 레미안 트리니온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이제 강남권의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입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의 아파트 분양 물량입니다. 총 2019세대 중에 일반 분양은 506세대이고요. 건축 규모는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35층 17개 동의 대단지 아파트 물량입니다. 주택형은 5구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가 지금 나와 있고요. 입주 시기는 2026년 8월에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빠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 주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 청약 과열 지역이고요.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기간 3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분양가격이 상대적으로 싸지만 그래도 역대급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 물량이고요. 주변 시세에 대비 상당히 큰 시세 차익이 확보가 된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택지 유형은 민간 택지, 이 물량 같은 경우에 특별 공급 접수일은 2025년 11월 10일이고요. 그리고 일반 공급 1순위는 해당 지역 11월 11일, 기타 지역은 11월 12일에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9일에 있는 물량입니다. 입지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한강이 보이고요. 한강변 바로 인근에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9호선 9반포역의 초역세권 아파트이면서 한정거장을 이동하게 된다면 4호선 동작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또 7호선과 3호선 고속터미널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그리고 성모병원, 서리풀공원, 반포 종합운동장 같은 핵심적인 그런 인프라 시설들과 공원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강남권의 대표 학군지라고 볼 수 있는 명문 학군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권에 상당히 좋은 그런 아파트의 입지이기 때문에 이제 대장의 아파트가 될 여지가 있고, 대단지의 아파트이면서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강남권의 아파트 입지의 분양 물량입니다. 가격을 살펴보시면 이 가격이 어마어마한데요. 이제 구 반포역 초역세권의 반포 레미안 트리니원 같은 경우에 2026년 8월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84 타입 33평형의 분양 가격이 26억 8,400만원에 책정이 되었어요. 상대적으로 26억 원이라고 하는 분양 가격은 상당히 높은 분양 가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아파트 시세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신반포역의 비과세 여건이 지난 아파트들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반포 힐스테이트 14년차 된 아파트 35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43억 원, 레미안 퍼스티지 17년차가 된 34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48억 원, 그리고 최근에 입주를 한 3년차가 된 레미안 원밸리의 아파트 34평 실거래 가격은 65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러한 아파트들을 봤을 때 2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 확보가 가능한 그런 물량이라고 보여집니다. 20억 원, 30억 원 그 이상의 차익이 확보가 된 물량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당첨되기가 상당히 어렵게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제 금액적인 부분 외에 대출적인 부분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고가의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2억에서부터 4억까지 밖에 이제 잔금 대출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금성 유동 확보가 가능한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해야지 이제 잔금까지 치를 수 있는 물량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가격 부분은 다시 한번 분양 가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보시면 제가 이제 봤을 때 눈에 띄는 것은 스카이 라운지가 먼저 눈에 띄고요. 그리고 수영장이 눈에 띕니다. 이 고급
아파트에만 들어가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피트니스 클럽이라든가 GX룸, 필라테스실, 그리고 카페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되고, 작은 도서관, 도서실 같은 경우에도 남녀가 나뉘어져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탁구장이라든가 공유 오피스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게스트하우스와 시니어스 클럽까지도 잘 구성이 되어서 고품격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이 완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평면도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59 A타입 223세대 3베이 판상형의 모습이고요.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입니다. 이제 방 3개에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방에 작은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냥 노멀한 그런 평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59 B타입 같은 경우에는 129세대이고요. 4베이 판상형으로 방이 모두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의 공간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고요. 마통풍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추가적인 팬트리 공간은 많이 확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제 101동과 104동 같은 경우에는 대칭 평면이기 때문에 주방 싱크대 쪽의 창호의 크기가 다르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9 C타입 26세대, 59 D타입 78세대인데요.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이 2개이기 때문에 각 방마다 크기는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방 3개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9 C타입의 평면을 싫어할 것도 같습니다. 침실 1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이 좀 크고 파우더룸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제 욕실 같은 경우에는 2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거실 같은 경우에는 전면창과 측면창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이제 팬트리 공간 추가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59 D타입 같은 경우에 3베이의 판상형의 구조이고요. 침실이 모두 3개에 욕실이 2개인 구조입니다.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네요. 84 A타입 같은 경우에 14개의 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 4베이 판상형으로 침실이 모두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의 공간, 맞동풍이 가능하고요. 또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개방형 발코니가 있기 때문에 요 짝수층과 홀수층에 따라 가지고 이 위치가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좋은 평면도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알파룸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래도 있습니다. 84 B타입 같은 경우에 29세대 2베이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그리고 거실창 같은 경우에는 전면창 외에 측면창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개방형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짝수층과 홀수층마다 이 위치가 다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 C타입 7세대 2베이 타워형이고요. 침실 1, 2, 3, 방 3개에 욕실 2개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침실 2가 상당히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개방형 발코니 같은 경우에 층수, 짝수층과 홀수층에 따라 가지고 위치가 다르고요. 전면창과 측면창의 거실로 확보가 되어 있고,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의 공간이 좀 크게 확보가 된 것이 장점으로 보여지네요.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면은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요. 1주택 이하의 세대,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는 세대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 통장 24개월 이상 예치금을 충족해야 되고요. 해당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형 이상 거주자가 우선해서 당첨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는 300만원, 경기도 200만원, 인천광역시 250만원의 예치금을 선납해 놓으시면 모든 타입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제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살펴보게 된다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이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비싼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이 20%입니다. 이 분양 완판에 자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25억 원 이하의 물량, 5구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잔금 대출이 4억 원이 나오고요.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억 원의 잔금 대출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은 거의 대부분 현금 확보를 하셔야지 잔금을 치를 수 있는 물량이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9제곱미터 A타입 같은 경우에는 223세대 20억 원이 조금 넘고요. 또 B타입과 C타입, D타입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가격대의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26억 원부터 27억 원까지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물량이 당첨이 되려면 무주택자 분들이면서 현금 20억 정도를 보유해야지 당첨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20억 원을 확보를 하면서 무주택자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아이러니하고, 이런 물량들이 시세 차익이 20억 원을 넘어서 30억 원을 넘게 날 수 있는 물량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이런 상류층의 사람들이 또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조건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고의 로또 아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청약 신청하셔서 당첨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위치는 C3 블록, D3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고 경기도 수원시 건성구 당수 1지구 공공주택 지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C3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이 158세대, 452세대가 분양을 진행을 하고요. 이 중에서 사전청약 12세대 그리고 본청약 440세대가 진행이 됩니다. D3 같은 경우에는 697세대 중에 사전청약 57세대 그리고 본청약 640세대 그리고 일반 공급은 37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부터 C3는 최고층 19층, D3는 최고층 23층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요. 주택형을 보게 된다면 C3가 74와 84제곱미터로 중소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D3 같은 경우에 74, 84, 92, 106, 112, 120 이렇게 다양한 평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평형 그리고 중대형 평형으로 이루어진 곳들이 가격의 상승 여력이 더 크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C3 같은 경우에는 입주 시기가 2027년 12월 그리고 D3는 2028년 4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물량이 이제 중복 청약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민영주택이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해당 지역은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그리고 기타 지역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그리고 기타 지역은 수도권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입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규제 지역으로 묶였지만 건성구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으로 빠졌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요.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그래도 주변의 아파트보다 가격이 좀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고, 공공택지,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기타 경기 그리고 기타 지역 수도권까지 모두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일, 1순위는 11월 11일,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9일에 있고요. C3 블록이 그렇고 D3 블록 같은 경우에는 모든 조건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첨자 발표일이 11월 18일에 있습니다. 11월 18일에 있고 11월 19일에 있기 때문에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 분양을 하는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게 되면 중복 청약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 환경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포 한신더유 수원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제 D3 블록과 C3 블록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호매실 지구와 맞닿아 있어서 당수 1지구 그리고 당수 2지구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당수 1지구에 엘리포 한신더유 수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개발 호재라고 한다면 이제 호매실역 개통이 2029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신분당선이 현재 개발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제 초등학교가 바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포마의 아파트 그리고 주변에 중학교 또 고등학교까지도 같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당수천이 흐르기 때문에 쾌적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호매실 지구와 같이 연계되는 상업지구와 주택 신 벨트라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상업지구도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만큼 관심을 갖고 볼만한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이고, 이제 호매실역을 통해
통해 가지고 두 정거장을 이동하게 되면 화서역이 나오고요. 화서역 같은 경우에 화서역을 통해서 스타필드라든가 1호선 라인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정거장을 더 이동하게 되면 수원역이 나오는데요.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남부의 거점 도시로서 수인 분당선, GTX-C라든가 여러 가지 노선들을 경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의 편의성을 증대할 수 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엘리프 한신더유, 수원 C3 그리고 D3가 있는데 거의 가격이 크게 차이 나지 않게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일자 같은 경우에 D3는 2028년 4월 그리고 C3는 2027년 12월이고요. D3의 분양가는 33평, 분양가 7억 8천만원, 그리고 오타가 났는데 33평 같은 경우에 C3의 분양 가격은 7억 7천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아주 크게 나지는 않고 초품화의 아파트라고 본다면은 D3 블럭, 이 위에 있는 D3 블럭이 초품화의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C3 블럭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역사와 또 가깝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아파트들 중에 바로 근거리에 있는 수원, 모아, 미래도, 센트럴타운 같은 경우에 9년차가 된 아파트의 34평 실거래 가격은 6억 9천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입주 시기하고 좀 살펴보게 된다면 이 분양 가격 7억 7천에서 8천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좀 1억 원 정도 비싸기는 하지만 10년 차를 넘는 가격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적정 가격으로 보여지고요. 호반 베르디움 같은 경우에도 9년 차 된 아파트 33평형의 실거래 가격은 7억 2,800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또 이제 이 화서역 쪽의 아파트들 하나 살펴본다면 화서역 푸르지오 더 에드폴의 17년 차 된 아파트의 33평 실거래 가격은 7억 3,500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이제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화서역 주변의 아파트들 역세권의 아파트의 가치가 높죠. 그리고 신분당선 역세권의 아파트들의 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택지개발 지구로 이루어진 대규모의 물량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겠고 분양 가격 자체도 지금 현재 수원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거든요. 그에 비해서 그래도 합리적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커뮤니티를 살펴보시면 이제 작은 도서관, 경로당, 그리고 실내 놀이터, GX룸, 피트니스 클럽, 그리고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까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스카이 라운지가 있는 것이 인상 깊습니다. 또 어린이집, 런베이스, 취미 공방, 주민 카페 같은 것들도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74A 타입 같은 경우에 C3 90세대, D3 2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포베이 판상형에 방은 모두 3개,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창고, 주방 옆에 팬트리,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의 공간이 잘 확보가 되어서 나쁘지 않는 평면도로 생각이 드네요. 84A 타입 같은 경우에 C3 77세대, D3 38세대이고요. 포베이 판상형의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고요.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창고, 주방 옆 팬트리도 상당히 넓고 다용도실도 네모 반듯하게 잘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쁘지 않는 평면인데 알파룸이 없기 때문에 방 3개라는 것이 좀 아쉬운 평면도로 보여집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 C3 178세대, D3 104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투베이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침실 1, 2, 3, 방 3개의 가운데에 넓은 팬트리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고 안방 같은 경우에 작지만 드레스룸, 파우더룸에 공간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가 있는 것이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이 평면도 같은 경우에 이제 발코니의 위치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84B1, B2, B3 따라가지고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평면도를 보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4C 타입 같은 경우에 C3 36세대, D3 87세대, 이제 거실과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이 모두 알파룸이 없는 구조로 보여지고요. 거실 같은 경우에 이제 양측면으로 이제 양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전면창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룸, 파우더룸의 공간이 잘 확보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앞서 살펴본 평면도보다는 나빠 보이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84 D타입 같은 경우에 C3 63세대, D3 91세대. 이제 침실 1, 2, 3 방 3개에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드레스룸, 파우더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 진입했을 때 창고, 주방 옆 팬트리, 다용도실 넓게 잘 빠져 있고요. 다만 주방 쪽에 이쪽에 이제 창문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환기성이 좀 취약할 수 있고요. 이제 이쪽 부분, 이제 안방의 드레스룸 부분에 보시면 발코니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84D1, 84D2, 84D3 다르게 적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 E타입 D3 블럭은 44세대, 84P C3 블럭 2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베이고요. 방은 모두 3개, 그리고 팬트리가 중간에 껴있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창고, 그리고 별다른 공간의 활용성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도 양창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다용도실 같은 경우에는 네모 반듯하게 잘 빼놨네요. 그리고 창문이 양창이기 때문에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84 펜트하우스 간단히 보면은 이제 테라스의 공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용도실도 양창으로 되어 있고 거실, 침실이 모두 3개,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팬트리 공간도 확보가 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4 A타입 D3 9세대, 94 B타입 D3 9세대이고요. 이제 포베이 판상형으로 되어 있고 맞동풍이 가능한 구조에 이 테라스가 있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 옆에 창고, 주방 옆 팬트리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침실 3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빠져 있는 것이 장점으로 보여집니다. 94B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 테라스 공간이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침실 1, 2, 3 방 3개에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창고, 주방 옆 팬트리,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94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방이 이제 3개라는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9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방이 4개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대신에 이 추가적인 면적 공간이 있다는 부분은 장점으로 보여지네요. 94 C타입 D3 2세대, 106 A타입 D3 252세대, 투베이로 침실 1, 2, 3 그리고 중간에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또 여기 같은 경우에 테라스 공간이 침실 3 옆에 있는 것이 장점이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창고, 그리고 안방에 드레스룸, 파우더룸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106 A타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조가 좋아 보이는데 침실 1, 2, 3에 알파룸까지 있습니다. 이제 최초로 알파룸이 있는 평면도가 106 타입으로 보이고요. 현관 진입했을 때 창고, 주방 옆 팬트리, 그리고 드레스룸이 대형 드레스룸하고 이제 파우더룸의 공간까지 확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6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알파룸이 있어서 좀 나쁘진 않지만 이 알파룸의 공간이 그래도 상당히 작아 보인다는 것이 좀 단점으로 생각이 드네요. 112 A타입 같은 경우에 D3 29세대이고요. 이제 침실 1, 2, 3, 4, 방 4개의 알파룸 공간까지 크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판상형의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 조금 아쉬워 보이고 침실 1 같은 경우에도 드레스룸이 있지만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있지만은 팬트리 공간이 별도로 없고요. 다만 이제 거실 창과 침실 4를 열어놨을 때 막통풍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기성은 상당히 우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순위 청약전 체크포인트를 살펴본다면 만 19세 이상 성년자, 그리고 수원시 및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 또는 1주택자, 재당첨 제한 여부 무관 청약이 가능하고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모두 이제 충족하시면 1순위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고 C3 블록과 D3 블록 중복 청약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에서 이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 비규제 LTV 70%,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실거주 의무가 없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 해당 지역 거주자 수원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30%, 그리고 경기도 20%, 그리고 수도권이 50%로 이제 당첨자를 선정을 합니다.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수도권 청약자에게도 당첨의 기회를 주고요. 이제 8호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70%, 추첨제 30%, 8호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80%, 그리고 추첨제 20%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3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역사하고 가까운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D3는 초품화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4 타입 같은 경우에는 7억 원 정도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고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7억 중반에서 8억을 넘지 않는 가격에 책정이 됐습니다. D3 블록 같은 경우에도 74 타입은 비슷한 가격에 책정이 됐고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가격 차이가 아주 크게 나지 않게 책정이 됐습니다. 92 타입 같은 경우에는 8억 원 초반대, 그리고 10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8억 5천만 원, 그리고 112는 8억 9천만 원, 그리고 120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14억 원, 120B 타입 같은 경우에는 13억 원에 이제 책정이 됐습니다. 이 물량을 봤을 때 주변 시세 대비 분양 가격이 과도하게 높지는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딸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여져요. 수원 지역 중에서도 입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곳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신축의 아파트, 대단지의 아파트, 초품화의 아파트, 또 신분당선에 호재가 있는 그런 신주거벨트 라인이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물량의 가격을 보면은 수원 같은 경우에 지금 10억 원을 넘게 분양되는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본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입니다. 수원 쪽에서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좀 관심 갖고, 공공주택지구,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니까는 수도권 청약자에게도 당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만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873세대 중에 일반 분양은 102세대,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층 28층 1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66제곱미터, 74, 84제곱미터 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2027년 10월에 입주 예정이며, 예정월은 공정 및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전후 1개월가량 변경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입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민영주택이고요. 해당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그리고 기타 지역은 수도권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규제 지역은 비규제 지역인데 10월 15일에 이제 규제 지역들이 지정이 됐는데 그 전에 모집 공고가 났기 때문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당첨 제한은 없고요.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비싸 보이는 분양가가 책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택지 유형은 민간 택지입니다. 특별 공급은 11월 10일, 일반 공급은 11월 11일, 당첨자 발표일은 11월 19일에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정자역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자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강남권으로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신분당선을 이용했을 때 판교역, 강남역, 신사역까지 아주 빠르게 16분, 21분대에 주파가 가능합니다. 또 이 역사들을 통해서 경강선이라든가 2호선, 3호선 이용이 가능하고요. 수인분당선을 통해서 수서역, 그리고 수서역에서는 GTX, 3호선, 수인분당선, SRT 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아주 우수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정자역 같은 경우에 정자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신기 초등학교를 끼고 있으면서 탄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또 쾌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파트 분양 물량으로 보여집니다. 더욱이나 이 분당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추후에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들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주택들이 앞으로 신시가지로 변모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고, 더샵 분당 TL1 같은 경우에는 선도주자로 이런 개발이 이루어진 아파트 분양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더샵 분당 TL1의 위치이고요. 2027년 10월에 입주 예정, 33평의 분양가가 26억 8천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가격이 낮지 않은 가격이라고 보여지고요. 주변의 아파트들을 살펴본다면 파크뷰 아파트가 21년 차가 됐는데 32평 실거래 가격이 25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또 이제 구축의 아파트들, 30년 차가 넘은 아파트들의 가격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20억
50억 원대에 형성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더샵 분당 테일원 같은 경우에 26억이라고 하는 이 분양 가격이 지금 현재는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의 시세와 비교를 해 본다면 싸지는 않는 그런 아파트 가격이라고 보여지지만 추후에 주변이 이제 개발이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들이 개발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이 아파트의 가격의 가치가 올라갈 수 만한 그런 입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탄천이라든가 그리고 정자역의 초역세권 그리고 초품화의 아파트 그리고 주변의 아파트들이 또 신시가지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부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겠지만 그래도 초역세권의 입지가 좋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 또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청약 여부, 완판 여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커뮤니티를 살펴보게 된다면 스카이 라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층과 25층에 스카이 라운지가 있다는 장점 그리고 카페테리아, 어린이집과 실버 하우스도 잘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게스트 하우스도 잘 만들어질 예정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제 오픈 스터디, 또 로비, 테라스, 독서실 같은 것들이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탁구장, 그리고 코인 세탁실, 또 로비 이런 것들이 잘 구성이 되고 피트니스 클럽이라든가 사우나도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간단히 살펴보시면 66A1 33세대 66A1-1 1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면은 투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침실 1, 2, 3 방 3개에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별다른 창고 공간, 팬트리 공간 보이지 않고요. 이제 이쪽 공간이 추가 면적으로 이제 확장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방 2개가 추가된 것으로 보여지고 좀 보기에는 좀 투베이인데 생소한 공간이긴 하지만은 또 이쪽에 마통풍이 되기 때문에 환기성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우측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침실 1에 추가적인 공간이 확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거의 비슷한 흡사한 구조로 보여집니다. 74A1 한 세대, 74A2 세 세대, 그리고 74A2-1 한 개 세대 상당히 물량이 작습니다. 가격도 비싸지만 물량도 작기 때문에 이런 희소 가치가 있는 아파트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3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침실은 모두 3개, 그리고 욕실은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 파우더룸이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에 식탁을 놓고 주방을 지나서 이제 침실 3으로 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간 좀 생소해 보이고요. 74-A2 블록 같은 경우에도 흡사한 평면도로 보여집니다. 뭐 특이 사항은 그렇게 크게 보여지진 않고 74A2-1 블록 같은 경우에도 3베이의 구조로서 주방이 따로 분리된 구조이고 안방 같은 경우에 파우더룸 구성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방 옆에 이제 다용도실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뭐 74타입 같은 경우에 그냥 나쁘지 않은 그런 평범한 그런 평면도라고 좀 보여집니다. 84A1 6세대, 84A1-1 4세대, 84A-1 이제 한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조금 특이한 구성이 요 길쭉한 평면도가 저는 조금 생소해 보이고요. 뭐 옆에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84A1 같은 경우에는 3베이의 판상형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이고 방 3개 욕실 2개로 그냥 노멀한 평면도입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가 있어 보이고요. 침실 1에 이제 붙박이장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1-1 같은 경우에는 방이 모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팬트리가 주방 옆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살펴본 평면도 중에 팬트리가 없었는데 팬트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쭉한 모형이고요. 거실이 가운데에 넓게 빠져 있고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팬트리 공간들의 확보가 잘 안 돼 있어서 좀 그 공간 활용도가 조금 아쉬운 평면도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켜 줄 수 있는 입지의 아파트라는 강점이 보여집니다. 84A1-7, 84A2, 그리고 84 4-1 해서 세대가 7세대,
15세대, 1개 세대이고요. 이제 3베이 판상형, 그리고 3베이 판상형입니다. 이제 침실은 모두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84 타입인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알파룸에 공간이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이쪽 84 같은 경우에도 현관 창고를 넣어줬고요. 이제 84A4-1 블럭 같은 경우에는 침실이 모두 3개, 이제 4베이 구조의 평면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그리고 방 옆에 팬트리 공간이 있고요. 맞통풍이 안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이쪽 공간에 창문이 없고 측면에 창문이 나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완벽하게 좋은 평면도는 없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평면도가 조금 아쉬움이 큽니다. 84A4-2 5세대, 84A6 14세대, 이제 침실 1, 2, 3, 방 3개, 욕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욕실 면적이 좀 커 보입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발코니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도 창문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3베이의 판상형의 구조이고요. 그리고 침실 같은 경우에 전면창과 측면창이 나 있는 것이 조금 특이하네요.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을 살펴보시면, 이제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거주자이시면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을 확보해 놓아야 되는데 85제곱미터 이하의 물량이기 때문에 이제 성남시 및 경기도 200만원,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 300만원, 그리고 인천은 250만원의 예치금을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면은 66제곱미터 44세대 이제 19억 원, 74제곱미터 5세대 23억 원, 그리고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26억 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결코 이제 만만한 가격대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강남권의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이 큰 폭으로 올랐고, 또 한강 벨트 라인의 아파트들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핵심적인 수도권의 입지의 아파트들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또 초역세권의 아파트, 초품화의 아파트, 또 탄천을 끼고 있는 쾌적성, 그리고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들을 통해서 주변이 또 신시가지로 변모될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만한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공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가격은 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아파트로 보여지고요. 주변의 시세가 또 아주 현저하게 낮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분양가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충분히 가격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의 입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정자동 쪽에 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쪽에 직주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 관심을 갖고 많이 보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세대수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수가 얼마 안 된다는 그런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물량 여러분들께서 좀 잘 살펴보시고, 가격이 비싼 만큼 좀 신중하게 좋은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량 소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